블랙리스트로 떠들썩했던 문화계가 교수들의 갑질로 또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력한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인건비가 몇몇 교수들의 갑질로 빼돌려지고 있다는 씁쓸한 소식인데요. 여기에 창작이 산실이라 불리는 대학로의 소극장이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공연계 관계자들의 입지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풀어보는 문화잇수다. 오늘은 김소연 연극평론가와 대학로의 공연 트렌드와 관련된 소식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여기서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예, 사실 지난 28일 종로구에서 연극학과 및 연극계 위계 문화 개선을 위한 대학로 엑스포럼 개최됐지 않습니까? 네, 그 월요일 한낮에 개최가 됐는데 많은 연극인들이 참여해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건이 뭐냐면 이제 최근에 혹평을 이유로 해서 강의 배제를 당한 강사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학생들의 창작물이 페스티벌에 참가를 하는데 갑자기 교수님의 공연이 되어 있는 사건들이 맞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두고 그 외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연극학과 내에서 벌어지는 예술학과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교수 제자 간의 부당한 어떤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비단 또 이게 연극학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지금 사회적으로도 사실 뭐 예술학 대학 만이 아니라 무슨 사회학과라든가 등등 여러 이제 교수 제자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예술계는 이제 도대적인 어떤 그 교육 시스템도 있고 졸업을 한 다음에도 계속 교수님과 선후배로 일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연극학과라든가 등등의 이제 예술대학에서는 상당히 그동안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연극계에서는 이것을 이제 개인의 피해자라든가 가해자 문제가 아닌 연극계 문화의 문제로 토론회를 벌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일반 관객들이 보시기에는 예전과 달리 대학로 연극이나 뮤지컬에 뭐 스타 연예인들이 막 들어가고 그래서 활력이 막 생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공극장에서도 막 대규모 작품들을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왜 그런 것과 관련돼 있는 좋은 소식보다는 이런 소식이 더 많이 들리는 걸까요? 지금 이제 그만큼 공연계라는 것이 굉장히 이전에 그냥 어떤 그 동인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들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규모가 되어 있잖아요. 산업이 됐죠. 그리고 그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사실 많은 이제 그 대학에서 예술가를 꿈꾸면서 공연 예술 배우를 꿈꾸면서 연출가를 꿈꾸면서 작가를 꿈꾸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사회 진출을 하면서 이제 시장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그냥 동료 간의 문제가 아닌 교수 제자 시스템 어떤 권력의 문제까지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 같고요. 이번 기회가 이제 연극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술계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좀 이런 교수 제자라던가 이런 권력 관계가 좀 더 평등하고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적폐, 청산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산업이 됐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적폐들도 몰아내야 되는데 대학로 소극장들은 왜 이렇게 계속 어려워지기만 하죠? 저도 사실 소극장 10년 채우지 못하고 개관하시고 결국은 접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외형이 커진다고 해서 이게 어떤 분야나 그런 것 같아요. 외형이 커진다고 해서 그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산, 뭐 소득 이런 것들이 뭐 생활 이런 것들이 다 안정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외형은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고 있지만 그 외형을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단계 구조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되지 않은 좀 그런 과정, 과도기적인 과정인 게 하나가 있고 다른 무엇보다도 사실은 극장이라는 것이 이런 커피점이 매출을 올려서 임대료를 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로가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랐죠. 처음 대학로가 형성될 때만 해도 여기가 사실 서울 변두리였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90년대 초반인데 한 30년 가까이 되면서
거의 서울에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번화가가 되어버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 매출액과 이 극장의 매출액이 싸우며 같이 경쟁을 하면서 임대료를 이렇게 커피 전문점에서 임대료가 비싸고 극장은 임대료가 싸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임대료 상승 압박이 이제 가장 크다. 예, 크죠. 예. 네. 사실 그게 근데 대학로 문화지구를 이렇게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게 늘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예,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문화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네, 그 네. 요 앞 코너에서 네, 한번 네. 우리 평론가님과 한번 얘기를 네, 좀 네. 진하게 나눠보고 싶은데 네. 아무튼 이렇게 계속 소극장들 네. 폐업을 하게 되면 네. 좀 그 안 좋은 영향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소극장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 그 사실은 또 이게 되게 대학로가 약간 그 마법 공간 같은 게 예. 끊임없이 폐업을 하면서도 계속 또 생겨나죠. 새로나는 공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뭘 잘 모르는 젊은 친구들이 자꾸 만들어요. 그리고 예, 예. 좀 이게 많이 당한 분들이 이제 네, 폐업하고 네. 나가시고 이런단 말이죠. 네네. 그렇게 좀 유지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규모 예. 자체가.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이것도 어차피 또 이제 산업이기도 하고 어떤 예. 상업적인 경영적인 측면도 같이 맞물려 있지만 예. 어쨌건 그런 창작 공간들이 작으나마 이렇게 이런 소극장 공간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거기에 관객들이 많이 찾고 작품들이 계속 올라가야 사실 굉장히 화려한 무대들도 지탱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그 대학로의 형식을 파괴한 새로운 공연들. 이게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공연들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여러분들이 대학로를 딱 내리면 예. 그 드라마 작품들만 이제 막 포스터가 이어지고 있는데 예. 사실 좀 찾아보면 구석구석 작은 공연들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올봄 종강역 앞에서 봤던 공연이 있는데요. 예. 제목은 노동집약적 유희라는 작품인데요. 노동집약적 유희. 예, 퍼포먼스예요. 예. 공연인데 블루마블이라고 아세요? 아, 그럼요. 네, 예. 보드 게임이죠. 열심히 했던 블루마블 서울을 사야 되는 네네. 그런 블루마블 보드 게임 판을 무대로 놓고 거기서 끊임없이 아르바이트와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현재 청년들의 이야기를 블루마블 게임과 똑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미난 아이디어네요. 네네. 굉장히 그 형식이 어떻게 보면 새롭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예. 게임판을 공연 무대로 만들어서 만들었고 그 모든 칸칸의 그런 미션들이 현재의 우울한 청년들의 모습들을 아주 잘 그려내서 유쾌하면서도 뭔가 약간 슬픈 그런 공연들을 보여줬고요. 그 외로도 뭐 다양한 공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 관객 혼자 지금 남산예술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천사라는 공연은 예. 단 한 명의 관객만 10분 간격으로 그래요? 입장을 해서 그러니까 진행을 합니다. 한 명을 위해서 10분 동안 공연을 해주는 그런 공연도 10분 나왔네요. 간격으로 50분이 하는데 단 한 명과 한 명의 관객과 한 명의 배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이거 굉장히 참 궁금하네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네. 전 어저께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 그러면 일단 그 처음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네. 한 명의 배우와 만나서 10분을 하고 그 배우 50분 동안 예. 쭉 진행이 되는데 어디론가 가는군요. 예. 남산예술센터 큰 극장을 구석구석 아하. 도는데 간격을 10분을 띄워놔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저를 상대하고 있는 배우하고만 그 공간에 있는 예. 거예요. 다른 사람 그 마주치지가 멋진 않아요. 곳을 배우와 돌아다니다가 배우와 연애를 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예. 똑똑한 공연이네요. 네네. 그런데 가을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네. 대학로에서 네. 아주 재미난 그 공연들이 네. 다양하게 또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작품들 좀 소개해 주고 싶으세요? 뭐 공연계 워낙 잘 아시겠지만 8월이 좀 축제의 계절이라면 그렇죠. 9월이 된 이제 축제로 온갖 그 산과 들에서 벌어지던 축제들이 뭔가 가을이 되면 다시 극장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9월에 뭐 중견 신진들의 신작들이 계속 연달아 이어집니다. 제가 예. 몇 작품 소개해드리자면 지금 이미 스튜디오 30에서 공연되고 있는 연희당 거리패 이윤택 연출의 노수계시라는 작품이 있고요. 예. 명계남 선생님이 그 노배우의 아하. 그 열연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윤택과 명계남의 만남이네요. 네네. 예. 그리고 곧 개막을 앞두고 있는 두산 아트센터에서 올라갈 20세기 건담기라는 작품, 성기웅 작가 연출의 작품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데 이 작가 연출이 계속 이제 이상과 구보 이야기를 계속 올렸거든요. 그렇죠. 예, 이번 작품도 이상과 구보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 건담기가
건담 프라모델의 건담이 아니라 예. 두 사람이 워낙 당시 30년대 당시에도 그 말재주꾼으로 아하. 동료들한테 굉장히 재미난 웃음을 주고 그랬다고 해요. 거기서 그렇군요. 착안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네, 그리고 또 큰 작품이 하나 있는데 장우재 작가의 작품 있지 않았나요? 네. 예. 최근 장우재 작가가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죠. 환도열차니, 미국 아버지니 등등. 예. 네, 장우재 작가의 신작 옥상박 고추는 왜라는 예. 작품이 서울시 극단에서 김강보 연출의 연출로 올라갑니다. 아주 기대됩니다. 그 외에도 해화동 일본주도 열심히 그 작품을 하고 있던데 많은 분들 들러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이 네. 대학로 소식 오랜만에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흐뭇합니다. 네네. 오늘 더 좋은 공연 많은데 다 뭐 소개 못 드려서 아쉽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